미래의 페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시대의 끝을 목격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영웅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고 그의 손끝을 떠난 공이 더 이상 마법을 부리지 못하는 순간을 마주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패배를 넘어 우리 모두의 시간과 세월,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마주하게 하는 깊은 성찰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순간, 한국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마주했던 가을 야구의 그 차가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경기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한 위대한 선수가 자신의 황혼기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날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일은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위대한 마지막 장을 위한 잠시의 쉼표였을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와 함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2025년 가을 야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한국 시리즈 2차전이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렸습니다. 하나 이글스와 LG 트윈스 두 팀의 자존심을 건 맞대결이었죠. 1차전을 아쉽게 내준 하나 이글스에게 2차전은 그야말로 배수진을 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경기의 마운드 위에는 이름만으로도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는 존재, 바로 류현진이 서 있었습니다. 경기의 시작은 하나 팬들에게 마치 꿈과 같았습니다. 1회 초 타선이 폭발하며 문현빈의 투런포, 노시환의 솔로포, 그리고 하주석의 척시타까지 터져나오며 순식간에 4-0이라는 압도적인 리드를 잡았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하나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팬들은 환호했고 전문가들은 이 경기의 추가 힘이 하나 쪽으로 기울었다고 속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운드에는 평범한 투수가 아닌 류현진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류현진. 이 이름 세 글자가 한국 야구에 가지는 의미는 실로 거대합니다. 그는 KBO 리그를 정복하고 그 좁은 무대를 넘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다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시아 투수 최초로 내셔널리그 평균 자책점 1위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달성한 인물입니다. 그럼 그가 38세의 나이로 다시 KBO 리그로 돌아왔을 때 많은 이들은 그의 경험과 노련함이 팀을 가을 야구의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정규 시즌 동안 9승 7패 평균 자책점 23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클래스를 증명했고, 특히 상대팀인 LG 트윈스를 상대로는 25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8이라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4점이라는 득점 지원은 승리를 위한 보증수표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구라는 스포츠는 때로는 가장 잔인한 각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희망이 클수록 절망의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일까요? 사실 불안의 씨앗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의 직구는 150kmh를 넘나들며 묵직하게 포수 밑에 꽂혔고 그의 체인지업은 타자들의 눈앞에서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30대 후반에 접어든 류현진의 구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21일 열렸던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그는 4이닝 동안 4실점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스트 시즌, 즉 가을 야구의 본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은 완전히 다른 무대입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석이 덜 된 상태에서 타자들을 만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타자들을 상대할 기회도 있습니다. 베테랑의 노련함과 경기 운영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위기를 넘길 수 있죠. 하지만 포스트 시즌은 다릅니다. 모든 타자들이 최고의 집중력으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상대 투수의 모든 구종, 모든 볼 배합, 모든 습관이 현미경처럼 분석됩니다. 1kmh의 구속저하, 1cm의 제구 실수가 곧바로 장타로 이어지는 곳이 바로 가을 야구의 무대입니다. 구위가 조금이라도 떨어진 투수에게는 그야말로 정글과도 같은 곳이죠. 전성기 시절의 압도적인 구위가 사라진 류현진에게 이 가을 야구는 그가 가진 마지막 무기를 시험하는 냉혹한 시험대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너무나도 빨리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4-0으로 앞선 2회 말, 류현진은 선두타자 김현수와 문보경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의 얼굴에 서서히 불안감이 번져나갔습니다. 이어진 오지환과의 승부에서는 볼넷을 내주며 무사만루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전성기 시절의 류현진이라면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해지는 그의 심장을 떠올렸다면 어떻게든 막아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류현진은 타자들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보다는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주목이 메이저리그 타자들마저 헛스윙하게 만들었던 마법의 체인지업이 무력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후속 타자 박동원은 류현진이 던진 2구째 체인지업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쳐 좌중간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순식간에 4-2. 여기서 류현진은 변화를 꾀했습니다. 무사히 3루 위기에서 다음 타자 구본혁에게 주무기인 체인지업 대신 커브를 던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는 상대의 허를 찌르려는 의도였겠지만 이미 기세가 오른 LG 타선에게는 어떤 공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구본혁은 그 커브마저 정확하게 받아쳐 투수 옆을 스쳐 지나가는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4-4 동점.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철옹성 같았던 4점의 리드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류현진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혜민의 희생번트로 만들어진 1-4-2루 상황에서 그는 홍창기에게 결국 역전을 허용하는 1타점 적시타를 맞고 말았습니다. 4-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4-5로 역전을 당하는 순간 잠실구장의 모든 공기는 LG 쪽으로 넘어갔고 류현진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3회 말 2-4-1루 상황에서 다시 만난 박동원에게 던진 체인지업이 통타당하며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7-4. 사실상 승패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류현진의 최종 성적은 3이닝 7피안타 1피 홈런 7실점. 괴물 코리안 몬스터라는 그의 별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이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플레이오프 3차전 이후 정확히 5일을 쉬고 등판한 경기에서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 그의 구위 자체가 더 이상 포스트 시즌의 강타자들을 압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때 가을 야구의 보증수표로 불렸던 그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류현진 선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스포츠 역사 속에서 비슷한 사례를 목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워싱턴 위저즈에서 뛰던 마지막 시즌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농구에 대한 이해도와 지능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었지만 전성기 시절처럼 폭발적인 점프로 수비수들을 제치고 덩크를 꽂아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뇌가 명령하는 플레이를 그의 몸이 더 이상 완벽하게 따라주지 못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마지막 경기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벌처럼 쏘던 그의 날렵한 스텝은 사라지고 링 위에서 상대의 펀치를 힘겹게 받아내는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수들이 겪는 노쇠화는 단순히 신체 능력의 저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자신의 몸을 단련하며 쌓아 올린 자신감과 정체성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투수는 마운드 위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예전처럼 힘으로 누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공을 던져야 할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류현진이 체인지업을 던져서도 커브를 던져서도 안타를 맞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 혼란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류현진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고 그를 과거의 영웅으로 박제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과 의학 박사들은 운동선수의 노쇠화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력과 순발력과 같은 폭발적인 능력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하지만 경험,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기술적인 완성도와 같은 요소들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즉 류현진 선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잃어버린 구속과 구위를 되찾으려는 부질없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노련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투구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힘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파워 피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는 타자의 심리를 읽고 볼배합의 순서를 바꾸고 1CM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제구력으로 타자의 약점을 파고드는 기교파 투수로 진화해야 합니다. 마치 명인이 수십 년간의 공력으로 섬세한 예술작품을 빚어내듯 류현진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공 하나하나에 담아 던져야 합니다. 그의 직구 구속이 140km/h 초반에 머무르더라도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는 체인지업과 날카로운 제구력이 결합된다면 그는 여전히 KBO 리그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으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는 한 선수의 가치를 단순히 한두 경기의 성적이나 숫자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류현진과 같은 전설적인 선수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야구 인생은 그 자체로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빛나는 성공의 순간도 있었고 부상으로 인한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로서의 황혼기를 마주하며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실패를 비난하기보다는 그가 이 도전을 어떻게 이겨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설 것인지를 존중과 기대를 담아 지켜봐야 합니다. 한 시대가 저무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류현진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었기에 그를 보고 자란 수많은 젊은 투수들이 제2의 류현진을 꿈꾸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린다 해도 그가 남긴 유산과 전설은 한국 야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의 패배를 한 시대의 끝으로 기억하는 대신 한 위대한 전설이 자신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써내려갈지 지켜보는 위대한 여정의 한 부분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류현진 선수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페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Hi. Hello. I'm Henry, and I'm a developer. Peaches are my favorite fruit, and in my free time, I like to watch YouTube.